자, 이 레이아웃을 보고 이제 리소스를 제작할 건데 메쉬부터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메쉬는 이 마법진이 되는 접시 형태의 둥그런 메쉬, 그리고 발사체의 앞부분이 되는 새 모양의 날카로운 메쉬, 그리고 히트 됐을 때 퍼지는 메쉬, 실린더 메쉬, 이렇게 세 가지를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맥스로 가서, 자, 탑뷰에서 탑뷰요. 탑뷰에서 Alt W를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선택된 뷰가 전체 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스탠다드의 스플라인, 이 스플라인 항목으로 가서 라인을 선택합니다. 라인을 선택해서 새를 그릴 건데 여기서 S를 누르면 이렇게 스냅핑 되는 귀주모가 생깁니다. 그리드에 스냅핑이 되죠. 그리드 단위로. 그래서 이 내용을 이용해서 새의 모양을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가 새의 뿌리, 머리가 되죠. 머리, 부리가 되는 부분. 여기가 어깨 라인, 날개, 그리고 이제 아직 겨드랑이, 여기 이제 꼬리가 되는 부분.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있으면 이 다음 라인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손바닥이 나왔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한 칸씩 꼬리 부분을 줄여주는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검은 선 그리드를 따라서 중간 여기 시작점을 다시 가서 눌러서 이 스파인을 닫습니다. 이제 닫아서 이 반쪽 새 모양을 완성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자, 여기서는 라인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게 라인 형태의 여기 모디파이어에 가보면 정보를 볼 수 있는데 라인 형태로 되어 있어요. 라인 형태에서도 세그먼트, 스플라인, 그러니까 스플라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버텍스를 선택해서 수정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살짝 좀 날카롭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이 다 됐다고 생각이 되면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Convert to Editable Poly를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다시 Alt W를 눌러서 4개의 뷰에서 퍼스펙 뷰에서 확인을 하면 여기 지금 스탠다드로 되어 있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는 게 있고 디폴트 쉐이딩으로 보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면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면이 생성됐죠. 자, 이거를 좌우 반전 카피해서 반대쪽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 옛날에 로폴에 많이 쓰던 방법이죠. 여기서 이제 S를 검색하면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시미트리가 있어요. 시미트리 S를 누르다 보면 자, 여기 있네요. 시미트리를 눌러보면 이렇게 안전이 되는데 위치가 이상하잖아요. 자, 컨트롤 Z. 우리가 만든 내용에 이 폴리곤의 중심점이 피봇이 여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걸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여기 세 번째 하이라키 항목 탭을 누르고 여기에서 에펙트 피봇 온리가 있어요. 맨 위에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에 그렇죠? 피봇 항목에 이걸 누르고 X, Y, Z 여기 아래에 축 항목이 나오는데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0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000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에펙트 피벗 온리를 끕니다. 그러면 이제 영향이 안 가고 다시 모디파이어로 와서 아까 줬던 시미트리를 주도록 할게요. 시미트리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반절이 카피가 되죠. 자, 여기 시메트리에도 기주모가 있어요. 미러링 할 위치. 이렇게 기주모가 있거든요. 이게 0점이기 때문에 X축.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축의 방향대로 X축, 반대 방향으로 생성된 걸 보이시죠? Y축. 여기 이렇게 되고요. Z축은 위아래니까 안 나오겠죠? 자, 두 개가 없으니까. 야, 이렇게 하고 다시 얘를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탑뷰에서 봐서 탑뷰에서 이제 모양을 만져줄 건데 다시 이 버텍스는 넘버링을 눌러도 돼요. 여기 키보드 왼쪽에 위에 있는 숫자를 누르면 1번이 버텍스,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부리를 더 날카롭게 해줄 거예요. 날카롭게. 꼬리도 날카롭게 네,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께를 줘야 되는데 음, 두께를 여기 보면 셀렉션 항목 중에 버텍스, 엣지, 보더, 폴리곤 있죠. 이 폴리곤을 단위로 선택을 해서 면을 직접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누르면 다중 선택면이 되고요.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에디터블 폴리곤 쪽에 보면 익스트루드가 있고 이건 익스트루드는 옆으로 이렇게 볼게요. 면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 면이 이렇게 생성되면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컨트롤 Z로 취소하고 베벨을 누르면 올린 다음에 이 내용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다시 이렇게 안쪽으로 스케일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많이 줄어들게 합니다. 이렇게 여기 버텍스가 망가지기 전까지 이렇게 네, 망가지기 전까지 만들었고요. 여기서 라인이 좀 부족하니까 다시 여기 엣지 형태로 가서 엣지에서 이번에는 에디트 엣지가 있어요. 거기 맨 밑에 밑부분을 좀 보다 보면 에디트 지오메트리가 있고 거기에 슬라이스 플랜이 있고 퀵 슬라이스가 있어요. 자, 슬라이스 플랜을 눌러볼게요. 슬라이스 플랜이 하나 생성이 되고 그 플랜을 지나는 면은 잘리게 되는 거예요. 돌려보면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죠. 자, 이거 각도를 돌릴 때는 여기 아이콘 중에 앵글 스냅 토글을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 앵글이 5도만큼 디그리 5도만큼 꺾이는 걸 스냅핑 잡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야 90도로 돌릴 때 편리하죠. 이걸 눌러놔야. 그렇죠? 이렇게. 보다시피 이 면이 지나가는 부분은 라인이 그러니까 실제로 자르는 게 아니고요. 라인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십자 정도의 라인을 맞춰 둘게요. 하나. 자, 이렇게 하나 맞추고 자, 여기 보면 슬라이스 플랜 누르면 슬라이스가 이 밑에가 활성화가 돼요. 누르면 이제 슬라이스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아이콘이 떴죠? 이걸 누르거나 이걸 누르면 저 라인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슬라이스 눌러봅니다. 그럼 라인이 이미 생성이 됐어요. 이렇게. 또 만들 거면 자, 머리 부분에 하나 더 만들까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슬라이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꼬리 부분도 어, 슬라이스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를 안 눌렀네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를 눌러야 생성이 됩니다. 이걸 해제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버텍스나 엣지를 추가하고 나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혹시 모르게 겹쳐져서 두 개씩 생성된 버텍스가 있을 수 있어서 에디트 버티스의 웰드 옆에 아이콘 세팅을 누르면 지금 버텍스 개수가 몇 개고 합쳐지면 몇 개로 정리된다는 걸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이제 0.1cm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줄어들죠. X 누르고 문제는 없으니까요. 확인만 하고 만약에 버텍스가 겹치는 게 많으면 웰드를 하면 됩니다. 자, 일단 확인을 했고 이 가운데 십자 내용이 되는 녀석을 레프트 뷰에서 이렇게 올려줄게요.
중심이 되게 올려주고, 머리 부분도 올려줘야겠죠? 머리 부분. 이렇게. 그리고 뒤에 꼬리 부분도 살짝 올려주고, 이 부분도 올려줍니다. 자, 이제 두께를 만들 건데, 두께가 되게, 얘를, 다시 셀렉션을 해제하고, 다시 시미트리를, 여기 시미트리를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위아래 두께를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Z축을 누르면, 두께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옛날에 이런 식으로 로플 폴리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시 또 에딜터블 폴리로 만들어 주고,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정리를. 자, 레프트 뷰에서 봤을 때 앞부리 콜 더 뾰족하게 만들어 줍니다. 뾰족하게. 자, 그리고 여기도 더 뾰족하게, 날카로울 수 있게 뾰족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 중간 라인 있죠? 중간 라인. 네, 문제 없네요. 중간 라인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확대를 합니다. 확대. 스케일 아이콘 누르면 이렇게 X, Y, Z축으로 찍는 건 한 축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고, R을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하나로 정리되면 이게 유니폼으로 정 사이즈로 커지는 형태예요. 여기서 한 125% 정도 늘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엣지가 바깥쪽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이 뾰족하게 라인이 살게 되죠. 얘는 제가 앞으로 너무 당겼기 때문에 살짝 뒤로 당겨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날개 안쪽에 너무 들어간 두 포인트를 찝어서 이렇게 네 개 찝어서 가운데 귀주모가 오게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줄이는 거죠. 이렇게 살짝.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 점 있죠? 여기도 살짝 줄이고 아래로 살짝 내려줍니다. 그리고 위쪽에 대한 이 부분, 이 부분도 살짝 여기서 다시 네 개의 지점을 선택해서 스케일을 조절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날개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줄여줍니다. 이게 두껍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프론트 뷰에서 요 날개. 그죠? 여기 지점이 네, 여기까지 선택이 되게. 그래서 얘도 위아래로 조금 줄이는데 한번 줄이고, 그 다음에 날개 끝쪽 있죠, 여기. 자, 탑뷰에서 봤을 때,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자, 요 정도, 알트 드래그로 해제를 시킨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이렇게. 네, 날카롭게 되게. 자, 어느 정도 모양이 지금 다듬어지고 정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 여기 뒤쪽으로 밀린 꼬리 부분 좀 올려줘야겠네요. 이 가운데 부분은 살짝, 살짝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살짝 일직선이 되게 올려줍니다. 지금 옆에서 보니까 좀 많이 두껍네요. 그래서 위아래로 좀 많이 눌러줘도 되겠네요. 이렇게 살짝 빼고. 네. 자, 여기도 살짝 누르고, 여기 더 눌러줘야겠네요. 더 누르고, 여기. 여기 부분도 조금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쪽에 아치가 좀 중심 잡히고 아치가 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날개 라인도 끝점을 뒤로 살짝 당기고 얘도 많이 눌러줘야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키우면 안 되고요. 양쪽을 동시에 잡아서 키워야 양쪽 모양이 맞겠죠. 이렇게 하고 키우고 위쪽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되게. 다시 여기 위쪽으로 올리면 버텍스가 이게 뒤집어졌네요. 그쵸? 요 부분 뒤집어진 부분 다시. 네, 이렇게 있을 때 이미 엣지가 이렇게 망가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럴 때는 이 안쪽에서 엣지를 선택하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에디트 엣지에 턴이 있어요. 턴. 이거를 보이지 않는 지금 점선을 보려면 여기에도 지금 진하게 라인으로 보이는데 이 사이에 엣지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거를 디스플레이에 항목에 가서 여기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에 엣지 온리가 있어요. 엣지 온리를 체크 해제하면 이렇게 점선들이 나옵니다. 다시 모디파이어의 엣지로 가서 이 부분을 턴으로 돌려주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망가진 부분 돌리고 여기도 여기 아랫부분이 망가졌죠? 그쵸? 여기 망가진 부분이 바깥쪽이에요.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엣지 그 각도 부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그쵸? 여기 안쪽도 이렇게 돌려서 맞게 하고요. 여기 안쪽도 이렇게 돌리고 얘랑 똑같죠 이제? 그러니까 좌우를 비교하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엣지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엣지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엣지 턴을 하면 되겠죠? 얘도 엣지 턴을 해서 똑같이 좌우 똑같이 맞춰줍니다. 옛날 로폴 할 때 많이 썼는데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잘 보면 매지가이에요.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게 엣지 턴을 해주는 거죠.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엣지 턴 이렇게 이렇게 어, 얘도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도 보면 머리 부분 있죠. 여기 머리 부분 여기도 엣지 턴을 이렇게 해주면 똑같겠죠. 여기도 자 여기 이제 날개 끝부분에 튀어나온 부분 좀 해결을 할게요. 여기 음, 이렇게 선택해서 얘랑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위쪽으로 올려줘야겠네요. 살짝 위쪽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엣지 턴이 필요하네요. 엣지 턴. 이 부분은 이렇게 가는 게 좋겠어요. 네, 똑같이 얘랑 여기도 그렇고 좌우로 봤을 때 이게 엣지 턴을 하면 이 그림자가 제대로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예, 직접 해보시면 이게 확 느낌이 오고요. 이렇게. 근데 예전에 모델러들은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일과 중 하나였죠. 이것도 이렇게 돌리는 게 낫겠네요.
여기 밑에도 이렇게 돌리고요. 자, 이게 뭐 모델링이 어려운 편은 아니라서 네. 로폴로 여기에 많이 쓸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 바닥 부분도 이렇게 돌려주면 좋겠죠.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네. 자, 이제 프론트에서 봤을 때 좀 많이 둔탁해지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날카롭게 만들어줘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위아래로 눌러서 여기도 엣지 턴 해줘야겠네요. 이게 하다 보면 수시로 엣지 턴 해야 될 부분이 보여요.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두껍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네, 됐습니다. 이제 마치 독수리 오용재가 쓰는 표창 같네요.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알겠죠? 요거 부분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에디터블 폴리로 해서 엣지를 적당히 잘 만져줬어요. 그렇죠?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등발 좋은 메쉬가 되었습니다. 요거 좀 앞으로 당겨줘야겠네요. 이런 것들. 자, 탑에서 봤을 때 요 부분 여기 목이 되는 부분 그쵸? 살짝 당겨줍니다.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도 똑같죠? 네, 당겨주고 그리고 요 부분 요 두 부분도 살짝 앞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부분은 요 목 부분 밑으로 살짝 내리고 이렇게 키워주겠습니다. 부드럽게 가게. 네. 적은 메쉬로 최대한 라인이 표현되게 됐습니다. 이게 뭐 처음에 모델링을 안 하신 분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실 여기에 쓰이는 메쉬도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델러들이. 혹은 이런 메쉬들이 이미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새 모양 형태가 많기 때문에 가져다가 편집하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로폴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네. 중요하지 않으면 크게 보이지 않고 이제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UV를 확인할 건데 UV.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미리 담아 놓은 건데 이 모디파이어 리스트를 버튼으로 담을 수 있어요. 여기 컴피규어 모디파이 셋이 있는데 쇼 버튼이 선택되어 있으면 이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선택을 하면 그 안에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여기서 쓸만한 것들을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썼던 시미트리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그리고 언랩 UVW 같은 거를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오케이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언랩 UVW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오픈 UV 에디터를 열어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UV가 사실 이렇게 네모나게 다 펴지면 좋겠지만 크게 상관없어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흘러가게 만들 거라서 얘를 여기 보시면 프로젝션이 있어요. 프로젝션. 자, 플랜 프로젝션 누르면 알아서 그 모양에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핏도 있고요. X 옆에서 본 거, Y, 자, Y축이 여기죠. 앞에서 본 거, Z 위에서 본 거가 되겠죠. Z축으로 펴주면 되겠죠. Z축으로. 자, Z축으로 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요 날개를 제가 늘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버텍스 단위로 UV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좀 내리고요. 꼬리와 비슷하게 가게. 그리고 여기 날개 접힌 부분. 접혀가지고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Z축으로 봤을 때, 이 안쪽 부분이죠. 안쪽. 자, 지금 에디터를 띄워놓고 선택하는 거는 버텍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UV 에디터에서 버텍스 단위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4개를 선택하고 살짝만 내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다시 크기를 이렇게 Alt를 누르고 하면 이 중심으로 기준이 되거든요. Alt를 누르고 안쪽으로 살짝 나오게 이렇게 하고 여기 안쪽도 마찬가지. 그렇죠? 여기도 살짝 내려주고 나머지는 뭐 네. 그렇게 딱히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만 좀 내려주고요. 자,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UV를 가져갈 거예요. UV를. 자, 위에서 아래로 그 UV 형태를 이제 만들어 줄 건데, 이렇게 UV를 스택을 쌓은 상태에서 크기만 일단 확인하고요. 다시 폴리 형태의 에디터블 폴리 형태를 나와서 중심점이 지금 0점으로 되어 있죠. 자, 옆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두께를 조금 줄여야겠네요. 그렇죠?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살짝만 눌러줍니다. 됐습니다. 더 날씬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메쉬를 만들어서 가져갈 때, 그러니까 3D 맥스에서 메쉬를 제작해서 언리얼로 가져갈 때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 자, 이 부분인 거죠. 좌표계가 3D 맥스는 이렇게 오른손 좌표계예요. 그리고 언리얼은 왼손 좌표계예요. 그러니까 좌표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전방이 언리얼은 X축이 전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방이 맥스는 Y축이 전방이거든요. 보다시피 이렇게. 프론트가 봤을 때 여기 월드에 해당하는 기준축을 보세요. Y축이 전방이죠. 그래서 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파일, 익스포트 셀렉티드로 하는 게 좋아요. 하나씩 추출할 때는. 이걸 습관화 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이름을 세팅 메쉬 약자 SM 언더바 얘를 버드라고 할까요? 버드. 네, 버드. 버드 01이라고 할게요. 세이브. 자, 여기서 이제 축을 가져갈 때 알아야 되는 부분. 이 지오메트리는 보통 기본적으로 스무싱 그룹, 그 엘리멘트, 그러니까 폴리곤의 단위가 노멀이 부드럽게, 그러니까 부드럽게 표현되는 부분을 그룹핑을 할 수 있고요. 터보 스무스, 트라이앵글레이트가 있는데 이게 세 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보통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가져갈 게 아니니까 체크하면 안 되고 카메라도 체크하지 마시고 체크가 돼 있으면 다 해제를 합니다. 다 해제를 해요. 여기 다 해제를 해서 가져가지 않게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기준축, 그러니까 업축이 어떤 축으로 가져갈 거냐. 둘 다 Z축이 업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Z업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UI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FBX라는 파일로 포맷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여기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버전 뭐 2018이면 그 18 밑에 버전에 선택되면 돼요. 여기는 자동적으로 2016, 2017로 선택되는데 OK를 하고 자 여기서 턴 엣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턴 엣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오케이. 자, 언리얼로 와서 스태틱 메시 폴더에서 에셋 임포트를 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SM포드 01번을. 자, FBX 임포트 옵션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지켜봐야 될 부분. 스켈레탈 메쉬가 아니기 때문에 체크 안 돼 있고요. 자동 컬리전 생성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컬리전을 그 메쉬 자체로 컬리전을 쓰지 않을 거예요. 네. LOD 그룹도 안 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버텍스 컬러 임포트 옵션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쓸 일이 있으면 여기 보면은 리플레이스는 뭐냐면 내가 맥스에서 버텍스 컬러를 설정했다면 리플레이스로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게 무시로 기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맥스에서 설정한 버텍스 컬러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쓸 때는 반드시 리플레이스를 하고 오버라이드는 내가 버텍스 컬러를 여기서 임의로 전체 저장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좀 중요 요소고요. 지금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필요가 없어서. 그리고 뭐 비정상 면제가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테셀레이션 버퍼가 있고 뭐 빌드에 관련된 거. 자, 그런 건 이제 상관없고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Generate Light Map UV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배경에 쓰는 오브젝트들은 그림자 같은 경우를 이렇게 텍스처에 구워서 가져오게 돼요. 라이트맵을. 그 라이트맵 UV를 사용을 할 거냐 안 사용할 거냐. 우리는 이펙트에 대한 UV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그 라이트맵을 UV가 생성이 더 돼요. 그래서 체크가 안 되면 됩니다. 이것도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거 메쉬 이거 체크 안 한 것 좀 확인할게요. 컴바인 메쉬는 뭐냐면 내가 익스포트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 개 메쉬가 있으면 그 메쉬를 다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거예요. 하나의 파일로 여러 개를 불러올 때 컴바인 메쉬를 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LOD가 있다면 LOD는 뭐냐면 멀리 있을수록 메쉬의 개수가 버텍스가 최적화된다든지 가까이 있을수록 더 자세하게 본다든지 그런 LOD를 임포트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켈레탈 메쉬인지 아닌지, 컬리전을 자동으로 생성할 건지, 그리고 버텍스 컬러 가져올 건지, 요게 좀 중요합니다. 요게. 그쵸? 이거 닫으면 이렇게 안 나오게 돼요. 이렇게 열면은 쭉쭉쭉 나오고요. 그리고 임포트 할 때 위치와 각도, 스케일이나 이건 만지지 말고요.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컨트롤 할 거고, 여기 보면은, 자, FBX 좌표계를, 언열4 좌표계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변화를 하거든요. 변화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 메쉬가 언열 좌표계로 돌아가게 돼요. 이게 체크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놔두면 돼요. 자, 오버라이드 플레임은 네임필드 문자열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맥스에서 요 라인 001이죠. 요런 거를 인덱스 정보로 가져오는 거죠. 요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X축을 정면으로 강제하는 방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씬의 그 FBX 좌표계를 X를 정면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FBX에서 맥스에서 가져온 게 마이너스 Y축이 정면이 되거든요. 이거를 확인할 거예요. 이거를. 자, 그리고 또 일단은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머터리얼을 가져왔으면 맥스에 있는 머터리얼 테스트로 넣었던 머터리얼도 올 건지 이제 안 가져올 거고요. 텍스처
여기 매터리얼 안에 텍스처가 들어가 있다면 맥스에서 만약에 지금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뭔가 매터리얼 넣고 텍스처를 넣었을 때에 이 텍스처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노멀맵 반전을 할 건지 필요 없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 파일 축 방향입니다. 우리가 맥스에서 업데이트 했을 때 업 방향을 Z업으로 가져왔잖아요. 그게 Z업이 맞는 거죠, 지금. 그리고 여기서 X축 정면으로 강제하지 않고 그냥 가져올게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임포트를 해보면 우리가 만든 스태틱 메쉬의 좌표를 어디를 기준으로 보냐. 여기 항상 맥스도 그렇고 언열도 그렇고 다른 기타 엔진 프로그램도 그래요. 월드 좌표 기준 축이 여기 나와 있어요. 대부분 하단에. 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X축이 언열에서 정면이라고요. 얘를 탐색해서 레벨에다 넣어 보겠습니다. 자, 레벨은 자, X축을 향하게 놓으면 이게 정면이에요. 여기가. X축이 정면이고 배치를 하게 되면 보다시피 X축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 축의 방향이 양수예요. X의 양수, Y의 양수, Z의 양수. 그러니까 지금 맥스에서 가져온 축의 기준은 마이너스 Y축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얘를 지우고 다시 지우겠습니다. 여기 지금 얘를 불러왔기 때문에 저장 한번 하고 그냥 안 지워져요. 리디렉터 중요한 부분 있죠. 이렇게 강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 모두 저장 한번 하고 자 레벨에서도 지웠죠. 폴더에 리디렉터를 고치기를 한번 해줍니다. 아이고 여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지우게 되면 강제 삭제가 뜨지 않게 돼요. 이거는 여러 번 SS를 지우고 수정할 때의 반복해서 알려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강제 삭제가 나올 때 지우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진행했을 다른 레퍼런스 된 프로젝트 SF 파일들이 망가지게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강제 삭제가 아니라 삭제가 나왔을 때 삭제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임포트를 다시 해볼게요. 자, 버드를 가져와서 이번에는 이 기타의 포스 프론트 X 엑시스, 그러니까 X축 정면으로 강제를 맞춰버리는 거죠. 이렇게 체크를 true로 하고 임포트를 해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이번에는 X축으로 정렬이 됐지만 양수 방향이 아닌 음수 방향으로 정렬이 됐네요. 자, 얘를 가지고 다시 배치를 해보면 자, 이번에는 X축 방향에 맞게 됐지만 내가 원하는 거는 얘가 X축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맥스에서 언열로 컨버팅 해 오면서 축을 강제로 여기에 맞춰줬어요. 맞춰줬는데 또 돌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여기가 정면이니까 그렇죠? 다시 지우고 자 얘를 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X축에만 맞춰 오면 상관은 없어요. 알고만 있으면 되니까 지우고 자 이번에는 맥스로 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뭐였죠? 어, 맥스는 Y-축을 FBX는 그거를 X축으로 바꾸는 거였죠. 언열에서. 그쵸? 우리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자, 한 가지 옵션은 강제로 얘를 이렇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느 축이죠? 여기서 각도를 노테이터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봤을 때는 Z축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90도를 돌리면 그쵸? X축 방향으로 나오게 되죠. 그쵸? 이 상태에서 익스포트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이고 실수. 자 Y로 이름을 또 바꿔버렸네요. SM 언더바 버드 예.
얘로 덮어 쓰겠습니다. 예. 오케이. 자, 덮어 쓰고 다시 엔진으로 가서 불러오겠습니다. 자, 불러왔어요. 이번에는 그 X축 정면으로 강제하지 않아요. 우리가 돌려봤으니까. 그쵸? 요거는 그대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으로 컨버트 C는 체크가 된 상태에서 임포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열어봅니다. 열어보면, 자, X축을 전방으로 바라보고 있죠. 맞죠? 얘도 똑같이 레벨에다 배치를 해보니까 X축 바라보고 있고, 얘도 X축으로 전방을 바라보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념해야 될 부분은 X축은 맞아요. X축은. 그쵸? 이렇게 좌우, 이 내용이 똑같아서 바뀌어도 상관없는 내용들은 이렇게 하면 상관없죠. 봐봐요. 이렇게 X축. 맞죠? 근데 Y축이 이쪽이 전명이죠? 얘는 Y축이 이쪽이죠. 그쵸? 그러니까 아예, 다시 해볼게요. 자, 지우고, 저장하고, 모두 저장하고, 삭제. 중요한 부분이라. 자, 맥스에서 그러니까 정방향을 맞추려면, 강제로 하면 그 정방향의, 양방향이 아니라 음의 방향으로 맞춰주긴 하지만 축을. 그렇게 맞춰주는 것보다 제가 직접 이렇게 맞추는 게 낫겠죠.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거를, 그쵸? 90도. 맥스에서는 전방을 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만들어 놓고, 이렇게 X축 방향으로, X축의 양수의 방향으로 바라보게 돌려놓고, 익스포트를 한 다음에, 그리고 엔진에서 불러올 때, 이게 제가 왜 자꾸 지우냐면, 임포트를 다시 불러올 때 이 옵션을 보기 위해서예요. 자, 불러올 때 컨버트 씬이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미리 돌려놓으면 이거를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체크 하나 안 하나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안 하고 해볼게요. 하고 불러서 탐색한 다음에 레벨에 배치를 해보면, 자, 똑같죠. 이 내용에 맞췄기 때문에